안녕하세요, 영단기 가족 여러분. 개세형의 클레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이미 나온 명사를 긴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대명사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관계대명사의 개념과 관계대명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신나게 배워볼게요. 자, 그럼 다 같이 불러볼까요? 홍쌤, 관계대명사는 도대체 무엇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홍진걸이 전해드리는 개세형, 개념을 세우는 영문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 중에 하나죠.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왜 존재하는가? 관계대명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오늘 강의는 역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고방식이 좀 다르죠. 왜 관계대명사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예요. 이 관계대명사를 대명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일종의 대명사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다른 대명사처럼 관계대명사도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입니다. 대명사가 그럼 뭐냐?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대명사의 기능 말고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그게 무슨 기능이냐면 관계.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맺게 해주는, 다시 말해 연결시켜주는 대명사인 거죠. 아주 특이한 대명사죠. 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능도 있다? 연결 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기능이 두 가지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지. 관계대명사는 일종의 대명사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명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수업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명사부터 참 차근차근 한번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보세요. 천천히. 자, 관계대명사의 개념은 뭐냐면 명사가 딱 있는데 이걸 대명사를 받아서 뒤에 있는 문장을 수식을 하는 건데, 이 수식을 할 때 이 부분에 뭐가 있냐? 이 부분에 관계대명사를 넣는데 절을 이루면서 앞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이름이 관계대명사니까 이 명사랑 관련된 명사를 다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명사 두 번 쓰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명사를 말하고, 그리고 그 명사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식으로 수식하는 건데, 결론은 중요한 게 뒤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의 절인데 이게 수식을 한다는 거죠. 관계대명사가 뭐가 있냐면 which, who, that, whose 명사. 그래서 whose는 명사랑 결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울 때 which, who, that, whose 명사.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네 가지를 다 설명하면서 동시에 관계대명사가 어떤 느낌인지를 자연스럽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this is a house라는 house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this is a house, 이것은 집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한 예문을 써봤어요. 근데 명사가 중복되는 거죠. 중복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명사가 중복되면 그때 우리가 대명사를 쓰는 거죠. 중복이니까 명사를 중복시켰으니까 대명사를 쓴다, 이런 원리죠. 그러면 일단 중복부터 시켜볼게요. This is a house. 근데 그 집은 is beautiful, 아름다운 집이다. 혹은 그 집은 내가 샀다, 작년에. 혹은 그 집의 소유격이죠. 그 집의 위치가 편리하다. 혹은 there's a swimming pool in the house. 그 집 안에 수영장이 있다. 집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명사가 중복되는 거지. 이 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명사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런 식으로 명사가 중복되는 문장이 얘를 수식하는 건데, 수식한다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설명을 추가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명사가 중복이 됐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명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인칭 대명사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예요. 왜 그러냐면 1인칭, 2인칭, 3인칭 나눠져 있고 단수, 복수 나눠져 있고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격도 여러 가지고 가장 정확한 영어의 대표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 그러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the house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중에 3인칭이고요. 단수니까 it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만약에 a house를 쓰고 the house를 썼을 때 이 the house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다? it인 거죠. 한번 해볼게요. This is a house. It is beautiful. 의미상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it이 뭐였다? the house였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this is a house. The house is beautiful. 이렇게 말씀하시나 this is a house. It is beautiful 이렇게 말하나 똑같은 뜻인 거 아시겠죠? 똑같은 뜻이죠. 왜냐면 대명사를 고친다고 해서 뜻이 변하진 않아요.
두 번째, this is a house. I bought the house last year랑 똑같은 말이 여기다 있을 써도 되죠. I bought it last year. 똑같은 의미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는 것 뿐이죠. 세 번째, this is a house. It가 되겠죠. It 소유격. Its location is convenient. 의미는 똑같습니다. This is house. There is a swimming pool in it.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했어요? The house가 중복돼서 영어는 중복되는 명사가 나오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인 인칭 대명사, 그 중에서도 3인칭 단수를 받는 it으로 바꿨을 뿐이죠. 그래서 this is a house, it is beautiful 라고 하나, this is a house, I bought it last year 라고 하나, this is a house, its location is convenient, this is a house, there's a swimming pool in it.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가지 정보를 붙이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중요하죠. 근데 관계 대명사는 그럼 뭐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관계 대명사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다시 이수를 쫙 바꾼 상태에서 관계 대명사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대명사 기능, 이 대명사 기능에다가 무슨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연결 기능이 추가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명사인데 대명사면 대명사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왜 이걸 힘들어하냐면 이게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이게 연결이 돼버려요. 잘 보시면 마침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슬 다 뭐로 고치면 되냐면 관계대명사를 고치면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이제 뭐가 있는지 외우시면 되는데 이런 사물이 있을 경우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it이라는 표현을 대신 뭘 쓰면 which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it이라고 쓰나 which라고 쓰나 같은 뜻이에요. 뜻은 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다?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된다. 한 문장이에요. 지금 여기서 마침표 끝났죠. 그러니까 this is a house which is beautiful.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무슨 문장이었죠? This is a house. It is beautiful. 이런 두 개의 문장인데 이렇게 짧은 문장을 뭐하러 두 번 쓰냐 이거지.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지. 이게 한 번에 가는 대명사가 있는 거지. 에? 우리나라 말고 없어요. 영어에 있는 거지. 한 번에 가는 대명사. 쭉 이어서 가는 거지. This is a house which is beautiful. This is a house which is beautiful. 이렇게 첨부하는 느낌이야. 더하는 느낌이에요. 더하기 그대로 더하는 느낌. This is a house which is beautiful. 두 번째, 더하는 느낌입니다. 마찬가지죠. it이 더 a house를 받지만 이걸 which로 바꾸는 거지. 그러나 얘를 연결해주는 이 문장 전체를 여기 중간에 껴있으면 안 되겠지. 이걸 전체적으로 저를 이끌어야 돼서 이 뒤에 있는 문장의 a house를 수식하게 만들려면 얘가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this is a house which I bought last year. 이 부분이 여러분 환장하는 거죠. 원래 자리가 아닌 거지. 앞으로 빼는 거죠. 다시 한번 this is a house which I bought last year.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빼고 말할 수도 있죠. This is a house I bought last year.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세 번째, it는 연결 기능이 없다. 그럼 연결 기능이 생기게 하려면은 it은 which로 변했는데 얘는 whose로 변하면 돼요. 외우시는 거. 아, it는 whose. 오케이? 그래서 this is a house whose location is convenient는 it하고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다? 연결 기능이 있을 뿐이다.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됐을 뿐이다. 그래서 this is a house 그리고 부연 설명하는 거지. 근데 그 whose location, 근데 그 집의 위치가 편리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말하는 거죠. 역시 연결이 됐어요. 이것도 연결, 또 연결. 자, 마찬가지죠. 이것도 연결 기능이 없지만 여기다 which를 쓰면은 연결 기능이 생기겠죠. 하지만 맨 뒤에 있으니까 안 되겠지. 맨 앞으로 가겠죠. in which를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아요. in which를 보통 맨 앞으로 빼는 거죠. 그럼 in which there's a swimming pool. in which 말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in the house가 떠오르는 거지. in which, in it, in the house. 근데 그 안에는 스위밍풀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랑 다른 점이 뭐다? 똑같은 대명사인데 연결 기능이 있을 뿐이다. Alright? 그래서 관계 대명사 한번 연습해 볼게요. This is a house. The house is beautiful이었고요. This is a house. I bought the house last year. This is a house. The house's location is convenient. This is a house. There is a swimming pool in the house를 놓고 여러분 최종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이 지금 이거를 놓고 바로 관계대명사를 고치는 연습을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완전히 관계대명사를 이해하신 거죠. 갑니다. This is a house. 말씀을 하셔야죠. This is a house which is beautiful. 이렇게. 두 번째, This is a house which I bought last year. This is a house whose location is convenient. This is a house 여기로 가야죠. In which there's a swimming pool.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쓰지 않고 눈으로 보고 바로 고칠 수 있어야겠죠. 쉬운 게 아니죠. 왜냐면 이거에 대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is is a house which is beautiful. This is a house which I bought last year. 세 번째, this is a house whose location is convenient. This is a house in which there is a swimming pool.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관계대명사를 마스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도 그냥 대명사예요. 근데 이어서 연결해서 말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표현들이 결국은 파란색의 이 하우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것이고 얼핏 보면 수식하는 거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수식할 부연 설명, 추가 설명하는 거죠.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보통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가 사물일 때 위치를 씁니다. 이게 위치가 제일 흔하죠. 그래서 뭐 습관적으로 나도 which 사물일 때 쓰고요. 사람이면 who를 쓰는 거죠. 이런 두 차이점 아시겠죠? 그리고 that은 약간 이걸 써서 문장이 어떤 완성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that 관계대명사절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꼭 필요한 느낌? 얘가 꼭 있어야지만 의미가 통하는 느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that은 사람, 사물 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whose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셨지만 뒤에 명사가 꼭 붙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얘랑 관련된 또 다른 명사를 가지고 또 다시 설명할 때 whose를 쓰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걸 외우셔야 돼요. which, who, that, whose 명사. which, who, that, whose 명사. 4개밖에 안 돼요. 그죠? which, who, that, whose 명사. 자, 그러면 우리가 4가지 관계대명사를 외웠으니까 지금부터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영작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문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절이니까 쉽지가 않아요. 천천히 해봅시다. 이것은 this is. this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카메라이다 라는 말이 있네. 카메라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구입한 애 괄호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수식을 하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지난주에 구입했다란 말이 카메라는 명사를 수식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앞에 있지만 영어로는 카메라를 먼저 써야죠. 그럼 이다가 영어로 뭐예요? is. This is the camera. This is the camera. 그리고 나서 부여 설명하는 거죠. 부여 설명. Which. 왜냐면 카메라는 사물이니까 which. 그 다음에 I bought last week. 주어 동사. I bought last week. 이런 식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뒤로 빼는 게 중요하죠. This is the camera which I bought last week. 오케이? 가볼게요. This is the camera which I bought last week.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식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말은 무조건 수식하는 말이 수식 받는 말보다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뒤로 빼주면 돼.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수식을 한다 싶으면 뒤로 빼줘야 되는 거지. 문장의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그 명사 뒤로 빼주면 되겠죠. 보세요. This is the camera which I bought last week.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갑니다. 내가 지난주에 구입한 카메라 고장났다. 어쨌든 주어가 카메라죠. 근데 이 카메라를 누가 수식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구입한이란 말이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또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를 수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카메라가 영어로 뭐예요? The camera.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붙는 거죠. 근데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니까 뭘 써야 돼요? which. 똑같죠? 그 다음에 누가? 내가 구입한 지난주에. I. 선생님 왜 그 순서입니까? 주어 동사 순서죠. 뭐. 항상 문장에 주어 동사들. I bought last week. I bought last week. 내가 지난주에 구입한. 그래 끝났죠. 이제 이 부분 다 쓰시고 이제 주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장났다만 하면 되겠지. 고장났다가 영어로 뭐예요? be broken인데 보통 이제 비동사 쓰면 되겠죠. is 쓰면 되겠죠. is broken 그러면 되죠. 물론 was broken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언제 고장났는지 말하고 싶으면은 was를 쓰면 되고요. 지금 고장난 상태라는 걸 말하고 싶으면 is를 쓰면 되는 거죠. 갑니다. The camera which I bought last week 수식하죠. 내가 지난주에 산 그 카메라는 is broken. 고장났다. 세 번째. 나에게는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러면 뉴욕에 살고 있느니 친구를 수식하죠. 그러면 나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다가 영어로 뭐예요? I. 우리말로 있다가 이제 영어로 have인 거지. I have a friend.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다. 나에겐 친구가 있다. 근데 이번에는 뭘 써야 돼요, 이제? 사람이니까. who. 그리고 뉴욕에 살고 있다. live. s 붙여야죠. 왜냐면 단수니까. who lives in New York. 이렇게 쓰면 되겠지. New York.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New York.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수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관계대명사를 배웠는데 어떤 명사를 쓴 다음에 그 명사를 다시 대명사를 받아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대명사가 연결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한 문장 속에 다 넣을 수 있다가 다른 대명사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그 절에 항상 앞부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목적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얘는 원래 주어니까 맨 앞에 있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뭘 조심하면 되냐면 목적격을 조심하면 돼요.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무조건 맨 앞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명사를 먼저 말하고 그 명사를 대명사를 이용해서 다시 부연 설명하니까 관계대명사인데 뭐가 있었다? which, who, that, whose 명사가 있다. 이렇게 연습만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배우신 거 세 문장으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저 클레어와 함께 세 문장 포인트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앞 명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는요, 항상 그 뒷 문장의 가장 맨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관계대명사는 연결 기능을 가진 대명사이다. 이 관계대명사도요, 대명사의 일종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연결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관계대명사는 which, who, that, whose 명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관계대명사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저 클레어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